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이젠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층 더해진 경기 둔화와 계엄 사태 등 그 어느 해보다 어수선했지만 새해에 거는 기대감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새해의 정책과 제도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용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입니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게 임신 검사비와 양육용품 등이 지원되고 출산 시에는 아동 한 명당 석 달 동안 월 10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제천과 단양, 보은 등 6개 인구 감소 지역의 초혼 부부에게 100만 원의 결혼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지역의 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서울런과 연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맞춤형 멘토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되고 난임 부부 시술비도 연령과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는 충북 최초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 청주 오스쿠가 9월 문을 열고 문화소비 365 이용도 관광과 스포츠 관람으로 확대되고 할인율도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라이즈가 시행되고 충북 학사 지원 자격도 고등교육법 인가대학에서 국제예술대나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등 고등기술학교로 확대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최저임금이 만 30원으로 올라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섰고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월 100만 원이 인상됩니다. 내년부터는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됨에 따라 충청북도는 17세 이상 최초 발급자에 한해 무료 발급을 지원합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정부의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협업 프로젝트에 옥천과 영동, 단양군이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이번 정부 공모에 옥천군은 묘목산업 고도화를 위한 전후방산업 육성, 영동군은 와인산업 지원, 단양군은 시멘트 산업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가 맑고 깨끗한 도시에 이어 빛이 아름다운 도시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서문교에 이어 이번에는 청남교, 일명 꽃다리에도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물결치듯 흘러가는 빛, 그 속에 상당사성과 정북동 도성 등 청주의 명소들이 펼쳐집니다. 흔히 꽃다리로 불리는 청남교 난간부에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지난 가을 13억 원을 들여 서문교에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에 이은 후속작입니다. 이번에는 모두 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6년 나무 등에 빛을 쏘는 조명에서 시작된 청주시의 야간경관 사업은 올해를 기점으로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미디어 파사드의 도입은 보는 이에게는 입체적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밝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지난 7월 별도의 경관 디자인팀을 신설했고 빛의 도시로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경관이랑 디자인 분야에 관심은 있었지만 좀 사업이 좀 소소하게 진행이 됐었고 올 7월 조직 개편으로 좀 경관과 디자인의 중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행궁, 옥화자연휴양림, 명암유원지 등에도 다양한 조명시설이 설치되면서 야경 명소가 됐습니다. 청주시는 내년에는 흥덕대교와 청주로 들어오는 관문도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야간 경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는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이는 봉사회 지구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의 한 지구협의회에서 전임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후임 회장이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 적십자사가 2명 모두에게 회원 자격을 박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원들끼리 법적 소송을 벌이면 탈퇴시킨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후임 회장과 임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노란 조끼를 하나둘씩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청원지구 협의회원 20여 명이 적십자사 충북지사를 방문해 현행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는 겁니다. 30년 나 근무했지만 이게 이런지는 몰랐어.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다. 지난 1월 청원지구 협의회장으로 취임한 함상기 씨는 한 달 뒤 전임 회장인 A씨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출 내역을 기록한 문서와 영수증을 살펴보니 A씨가 임원들과 회의를 거치지 않고 공금으로 금 새 돈을 사서 셀프 선물을 한 의혹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임기가 끝나면 차기 회장님이 전 회장님한테 상패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상패를 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상패는 필요 없다 하고 본인들이 금으로써 해결을 한 거죠. 이때부터 갈등이 생겼고 함 씨는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함 씨는 오히려 봉사회 충북도 협의회로부터 자격상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의회 내부 규칙에 회원 간 갈등으로 법적 소송을 벌이면 봉사원을 탈퇴시키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 씨와 협의회 임원들은 이 규칙에 문제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29년이라는 그 세월을 흐르면서 참 진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제명까지 시켰다는 게 해칙을 빨리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봉사회 충북도 협의회는 회원 간 화해를 위해 노력했지만 풀리지 않았고 해당 규칙은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규정 자체가 저희 지사일 수도 있지만 전북협의회 사회 규정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A씨는 법원에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청원지구 협의회는 만약 규칙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십자사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 경기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이달 충북 지역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89.4로 전달보다 2.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난 8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비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도 91.9로 전달보다 5.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내년 1월 기업 심리지수도 제조업 86.8, 비제조업 87로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습니다. 영업이 끝난 치킨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소방당국이 실험을 해봤더니 고온의 튀김 찌꺼기 더미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이 넘은 새벽 시간, 영업이 끝난 치킨집에서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은 18분 만에 꺼졌지만 가게가 전소돼 3,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4월에도 대전 서구의 한 치킨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대전 지역 튀김 요리업소 13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전기 합선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소방당국과 경찰이 재현 실험을 해봤습니다. 남은 튀김 찌꺼기 더미를 플라스틱 통에 쌓아놓자 온도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어 30분 만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1시간 30분이 지나자 통 전체에 불이 붙습니다. 튀김 찌꺼기의 기름 성분이 산소와 만나 내부 온도가 450도까지 치솟고 플라스틱 용기가 녹아내리면서 저절로 불이 붙은 겁니다.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철에 화재가 집중되는 모습을 관찰하였고 용기에 따른 특히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최종 화재 확산 가연물의 역할을 해서 화재를 더욱더 키울 수 있다는. 이 같은 화재를 막으려면 튀김 찌꺼기통을 뚜껑으로 닫아 산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또 찌꺼기를 재빨리 건져내 많은 양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발화점이 낮은 플라스틱 대신 발화점이 높은 금속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용기를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 용기를 사용하시면 화재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날 발생한 튀김 찌꺼기는 그날 그때그때 버리시는 것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튀김 찌꺼기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식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제천시 지역 화폐인 모아의 할인율이 내년 1월부터 10%에서 7%로 감소됩니다. 제천시는 제천화폐 지원액을 전액 12로 대체함에 따라 월 구매 한도액은 변동 없이 70만 원으로 유지하되 할인율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다 등급에서 올해 가 등급으로 상승하며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고 재정 인센티브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청주시 내수읍 온기 가득 식당이 준공됐습니다. 온기 가득 식당은 3억 7천여만 원을 들여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뒤편에 지어졌는데 직능단체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에서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밤 10시부터 새해맞이 낭만 별자리 여행을 개최합니다. 천문대에서 별을 보며 새해의 의미와 탄생 별자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밤하늘로 신화와 전설을 찾아 떠나는 낭만 별자리 여행도 진행됩니다. 또한 2025년 최대 유성우가 예상되는 1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 심야 관측회도 개최합니다. 충북경찰청은 건물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병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과 6일 옥천군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칸막이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인기척을 느낀 피해 여성에게 붙잡혔고 경찰은 A씨가 휴가를 나왔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8분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접한 아파트 저층에 거주하는 주민 일부가 대피했고 105제곱미터 규모의 상가가 전소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입점을 준비하던 상가에서 에어컨 전기 공사를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